도들 위한 미술관, 개를 위한 미술관은 개가 실제 관객으로 미술관에 오는 그런 전시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저희가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얘기하지만은 한국 사회에서 이 가족들을 실제 데리고 갈 수 있는 공공 장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점점 물론 늘어나고 있지만은 그 영역은 아직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가족이지만 밖에 나가서는 가족이 될 수 없는 반려동물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미술관이 얼마나 열려질 수 있을 것이고 얼마나 다른 타자들을 생각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전시입니다. 보통 너무나도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이 미술관에서 그 인간이 아닌 어떤 비인간의 존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들이 과연 미술관에 올 수 있는지, 만약에 왔다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구 어질리티 기구들과 추상적 조각의 요소들을 결합해서 개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했어요. 이 공간이 놀이터이기도 하면서 도구 어질리티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추상적 조각들을 보면서 개들이 이 미술관 앞마당을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익숙하지만 낯선 경험을 하면서 미술관에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개는 2, 3세 아이들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2, 3세 아이들의 경우 처음 보는 물건을 봤을 때 그 물건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상천외하게 가지고 놀더라고요. 근데 개도 역시 처음 보는 물건을 보면은 그거를 좀 관찰을 하다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만지고 가지고 논다고 들었어요. 제 작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크고 낯설고 무서워할 수 있는데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와서 냄새 맡고 만져보고 굴리기도 하고 그리고 올라가기도 하고 하다 보면 사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놀이 도구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미있게 즐길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에게 자연이 중요한 것처럼 개에게도 자연이 중요할 텐데 그런 풍성하고 다채로운 자연을 개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녹색이 아닌 노란색과 푸른색으로 된 자연의 모습을 제작을 했고 개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선명한 파란색과 선명한 노란색이 잘 드러나게끔 진짜 자연, 숲처럼 풍성하지는 않지만 그 풍성한 느낌을 그런 컬러감으로 좀 주고 싶었습니다. 파란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녹색이 되는데요. 적록생명인 개는 녹색을 보지 못하는데 만약 파란색과 노란색의 그라데이션이 있다면 그 가운데 녹색을 개는 어떻게 볼까? 회색으로 볼까?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회색으로 보고 어디서부터는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보게 되는 걸까? 그 개가 녹색을 보지는 못하지만 녹색이
어떤 건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녹색을 개에게 소개하는 작품을 제작하고 싶었습니다. 개가 이 애니메이션을 보기 위해서 다가설 수도 있지만 애니메이션 자체가 개에게 다가서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개에게 좀 다가가면 보이는 것은 아닐까, 개가 또 다른 존재가, 그리고 더 큰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건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17세기, 18세기 사실주의 회화의 방식을 차용한 사진 작업이고 그 당시에 이상화된 어떤 목가적인 풍경을 그렸던 게 특징이라면 이 작업도 비슷하게 존재하지 않는 풍경을 이상화된 형태로 보여주기 위해서 포토샵의 다양한 디지털의 방식들을 사용한 사진 작품으로 이상화된 어떤 자연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건축가가 이 전시에 참여해서 개들이 이 공간에 왔을 때 인간과 개의 어떤 관계들을 건축이라는 어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풀어내고자 했고요. 첫 번째 작품은 시선을 교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램프를 따라서 개가 올라가게 되면 특정 위치에 인간의 시선과 개의 시선이 같이 모니터를 볼 수 있는 작품이고요. 두 번째 작품은 보통 응접실이나 어떤 테이블이 높게 올라가 있어서 개들이 거기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들에 착안을 해서 그 밑에 부분들을 다 잘라서 아주 낮은 위치로 만들어서 개들을 위한 회의실이어서 사람은 좀 더 불편하고 개는 좀 더 편안한 그런 관계를 만들었고요. 마지막에 거실은 이제 개들이 좀 더 쉽게 편하게 그 가구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아주 낮은 위치로 공간들을 배치한 작품입니다. 강아지들이 램프를 이 낮천형의 램프를 올라오면 이 끝에 올라가서 그 강아지의 눈높이와 서 있는 사람의 눈높이가 맞춰서 함께 저쪽에 있는 작품을 감상하게 되는 이제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 단계,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추는 그 단계에 올라갈 때까지 반려견하고 견주가 어떤 일종의 협동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익숙한 강아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강아지들은 사실은 이렇게 좁은 공간을 이렇게 도로로 따라가는 거에 있어서 약간은 좀 챌린징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장치고요. 어떤 협동하는 그 과정 자체도 하나의 그 눈높이를 맞추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견주분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딱딱한 의자에 이제 정말 좀 무릎이 살짝 아플 정도로 앉아야 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더욱 강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의실이기 때문에 이제 개랑 사람이 이제 뭔가 좀 더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뭐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요. 가장 적극적으로 이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공간들은 대부분 인간을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맞춰지고 진화한 어떤 공간들인데 개들은 사실은 그 공간에 맞게 생활하도록 진화가 돼 있거든요. 강아지들이 저희 강아지도 그 마찬가지 입장이었는데 슬개골을 다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그 저희 공간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때문에 개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개들과의 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뭐가 기분이 나쁘고요, 뭐가 좋고요라는 걸 들을 수 없어서 반대로 이것도 인간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여기 잠시라도 너희가 편한 공간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사람은 뭘 양보해야 되고 개들은 그것 때문에 얻게 되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다면 그 고민하기 좀 재밌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 두 개의 그 작업을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 영상 작가인 에일리 혁영란 작가님의 그 기다릴 수 없어라는 작품과 말하자면이라는 작업입니다. 기다릴 수 없어라는 작업은 동물병원에서 작품을 의뢰를 했고 동물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반려인과 그리고 어떤 반려동물들의 모습들을 되게 단순하게 찍었던 작업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그 반려인들이 반려동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반려동물끼리 만나든지 다른 어떤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만나는 장면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애정과 관심들이 그 안에서 교차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고 두 번째 작업은 런던에 있는 어떤 학교에 그 운동장에서 주말마다 이제 마켓이 열리는데 마켓이 열렸을 때 그 개들을 데리고 오게 되면은 그 개들을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마켓 운동장의 조금 다른 부분에 이렇게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지점에서 개들이 주인을 한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이 되게 단순하지만 사랑스럽고 그러면서 우리의 반려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작품입니다.
숲을 즐기러 오는 사람 혹은 숲 안에 있는 어떤 생명체, 여기에는 숲을 구성하는 식물들 혹은 자연 재료들까지도 포함해서 스스로 객체, 스스로 대상이었던 것들이 모두 함께 주인이 된다라는 뜻에서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모두를 위한 숲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전시장이라고 하는 한정된 환경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이질적인 자연 재료, 이질적인 자연의 어떤 덩어리, 사진이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를테면 습도라든지 소리라든지 분위기, 공기 이런 것들이 숲의 어떠한 것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어떠한 요소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냄새라든지 소리라든지 뭐 천장에서 내려오는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하나의 시스템들을 우리가 여기에 가지고 와서 이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자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굉장히 이질적인 세팅에서 오는 충돌에서 아마 사람들이 숲은 무엇인가, 자연은 무엇인가, 우리가 개를 생각하고 이 공간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의 자연스러움이란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도현 작가는 그 북한산에 실제 가서 거기에 지내고 있는 들개들을 꽤 오랫동안 이제 관찰하면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 전시가 주로 그 반려동물을 다루면서 반려의 의미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들개들은 결국은 반려동물이었거나 혹은 뭐 인간 주변에 살던 동물이 결과적으로 뭐 유기가 된 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세대가 지나면서 들개가 돼버렸던 우리 반려의 영역에 없는 동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안내견에게 각각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산책의 여정을 카메라의 투 채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카메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의 산책을 인식을 하려고 하지만은 사실상 개도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다를 거고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시각을 통해서 보지 못해서 저희가 보는 방식과 이들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법에는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Dejlige solmærker her nu. Ind imellem træernes kroner. Men så kan jeg ikke høre et menneske. Og så går vi op ad Valby Bakke her. Bastien, så. Gå fra, Billy. Ja, det er godt. Dygtig hund. Så skal du finde højre vej herinde. Ja, det er godt. Godt. Her har vi en cykel. Midt på stien. Det må man ikke. Nu regner det mere. Mere. Ja. Kan du bruge den her paraply her? Sådan på den. Tak. Det mener jeg. Tusind tak. Det var da herligt. Tak skal du have. Det er godt, tak i måde. Så fik jeg en paraply. Nå, men så kan vi godt gå ned. Det er altså levende nærmest lige gået det her. Så. Nu er svært at lyde derovre, undtagen regnen. Nej, det er jo morsomt. Nå, så må jeg prøve at høre mig anderledes snart. Fordi nu går jeg ind i et rum, som
sådan nogle meget lille og udenfor der er min stop. Og den kommer nu til, nej det gør den ikke helt nu. Kommer snart til den store rej. Det kan jeg virkelig høre lidt, så må jeg også mærke den. Så har jeg måske gået over. Nej, det har jeg ikke. Så er det her nok den store vej. Nej, det var på siden af den store vej. Så er den store vej her. Usen. Så er det her den store vej. Så går vi her. Så gå frem. Gå frem. 늑대들은 그 캐나다에 있는 야생동물 공원에서 촬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늑대들이 살고 있는데 이 늑대들은 신기하게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맺어진 그런 늑대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야생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드론이 위에서 부감으로 이 늑대들의 모습들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늑대들이 지나갔던 그 곳으로 길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 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통해서 과연 완벽하게 분리된 자연이 존재하느냐, 완전한 야생이 존재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되게 흥미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특이하게 정현도 작가께서 동물 사료를 이용해서 작품들을 이렇게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방 오리라든지 그다음에 연어, 그리고 어떤 치즈가 들어갔던 사료들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작품을 만들면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전염병과 세균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어떤 누군가의 희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품을 만들었고, 재밌는 것들이 냄새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개들이 와서 여기에서 가까이 이제 다가가게 되면 정말로 이렇게 이 다른 개들을 좀 우러러 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고는 합니다. 네. 인간이 동물과 같이 이렇게 공존을 하기 위해서 동물로부터 육식을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동물로부터 바이러스도 얻게 되고, 이런 지점들이 굉장히 저는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인간을 전염병으로부터 구한 세 마리의 영웅견들을
어떻게 보면은 동물 속 사료로 해서 다시 만든 뒷 배경에는 물론 전시장에 왔을 때 사람을 구해준 동물에 대한 어떤 그런 우러러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너머에는 이 인간과 동물이 같이 공존하는 또 육류를 같이 얻으면서도 동시에 바이러스를 같이 얻는 그런 아이러니가 이 작품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걔는 라이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구소련이죠. 소련에서 첫 번째 인공위성이 발사가 성공을 하고 2호에 이제 어떤 유인선을 태우기 직전에 다른 종을 먼저 이제 우주에 쏘아 올리려고 했던 그 계획에서 이제 발탁된 떠돌이개였었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훈련을 시켜서 우주로 이제 발사를 했는데 인공위성을 사실은 근데 돌아오지 못하고 우주에서 이제 사라지게 됐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제국과 식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라이카라고 하는 개를 상징적으로 해서 만든 작업입니다. 일단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종이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종들, 사실 현재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아주 보이지 않는 존재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그 원인에는 저희가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뭐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반려견, 반려묘 뭐 이런 식으로 존중해주고 있지만 사실상 그 안에서도 어떤 식민과 제국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그러니까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봤으면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전시장에 와서 보시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의 그 현대미술과 같은 조형물과 작품을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등장하는 개를 통해서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혹은 낯설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술 속에서 이들의 모습들, 감상하는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의 모습과 미술관이란 공간이 새롭게 해석이 되고 다가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역사상 아주 유례가 없는 특이한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꼭 사람만을 상대로 해야 되는가 라는 원초적인 질문에서 출발한 이례적인 전시입니다. 개를 관람객으로 모셔가지고 개의 생물학적 특성을 연구한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미술관, 개를 위한 미술관, 이 특별 전시에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